자, 수업 시작할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어이고요. 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크게 두 가지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 고차 방정식은 3차와 4차 방정식에 의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자, 일단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였지? 풀이법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3차식의 경우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쓰여서 얘가 0이 아니게 되면, 그리고 a, b, c, d가 모조리 실수가 된다고 하면, 얘는 허근을 가장 많이 가진 몇 개랬지? 2개가 될 거여서 무조건 근의 개수는 3개인데 허근을 가장 많이 가지면 2개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실근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아니면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아니면 3개가 모두 다 겹쳐서 3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어. 그 다음에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이렇게 케이스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의 경우에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 얘도 마찬가지 최고차항이 0이 아니고 나머지가 싹다 실수가 됐을 때 얘는 허근만 4개 갖는 케이스도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첫 번째 1단계가 돼서, 저 2차식들이 각각 어떤 해를 갖는지에 따라서 실근만 4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만 4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근 2개, 허근 2개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런데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게 될 거고,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앞서 배웠던 인수정리라는 내용과 조립제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 3차 방정식은 특이한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한데, 4차 방정식에서 보기차식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아마 라이트센에는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개념원리에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숙제 연구 중에서 라이트센 숙제 연구 중에 질문, 자, 일단 문제로 불러봐. 야, 질문할 거는 노트에도 말고, 노트에 한 다음에 질문할 건 책에다가 그냥 별표만 딱 해놓으면 책이 편하잖아. 불러. 야, 눈치 보지 말고 불러. 질문할 거.
745분에 700 45분에 가고 795. 792번. 저 796이요. 일단 이건 795분. 아, 802. 칠 745부터 봅시다. 745. 그냥 선생님이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자, 이것도 모든 방정식에 다 성립하는 거예요. 잘 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x 값이 알파와 베타야. 그 다음에 노트에다 쓰세요.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x 값이 알파, 베타, 감마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줬던 근거계수의 관계는 각각 3개씩이야.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분의 c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다라고 해서 두 분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즉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결과를 알려줬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a분의 루트 t, 즉 b 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이런 의미에서 딱 뜻이야. 한 단계 더 나가볼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플러스 4가 해서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면서 x값이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 n까지라고 되어 있을 때 모든 근의 합 알파 1 플러스 알파 2 해서 알파 n까지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근데 모든 근의 곱 알파 1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아바바 해서 알파 n까지 곱은 마이너스 1에 갑자기 카메라가 끊겨서.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경우에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2차, 3차, 그 다음에 n차까지 해서 모두에서 성립하는 게 뭐냐면 각 근의 역수의 합이야. 그럼 여기서는 알파 1분의 1 더하기 100, 알파 2분의 1 더하기 아바바 해서 알파 n분의 1까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에 질문한 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얘를 통분하면 답이 나오거든. 그지? 그 외에 질문 안 하신 분들은 다 통분을 했을 거예요. 통분하면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 역수의 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할 때 하려고, 얘도 안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은 무조건 상수항분의 1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무조건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이야. 그럼 여기는 얘도 상수항분의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그럼 얘도 상수항분의 1창의 개수에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무조건 성립하게 끊겨 있어. 실제로 지금 745-4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얘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실제로 갖다 계산하면 9분의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붙여갖고 3분의 1일 거야 답이. 그지? 이게 사실은 왜 성립하는 거냐면 잘 봐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를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d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얘가 a 약분해 보면 마이너스 d분의 c가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을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한 방에 그게 몇 차원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은 상수항분의 1차항의 계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다라고 기억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뭐 외워두면 좀 더 빠르고 뭐 안 외운다고 해도 크게 뭐 어려운 거 없고 이건 학습 태도의 문제야 승비야. 알겠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792번을 봅시다. 자, 3차 방정식 저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 풀과 이거 지난번에 풀어주지 않았냐? 792번? 누가 질문하셨니? 너야? 저 아니에요. 자, 원래 3차 방정식은 그림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이야? 두 실근이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갖도록 만들어라 이 뜻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얘를 인수분했을 때 무언가 1차식 곱하기 또 다른 1차식의 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서 실근 하나랑 중근 하나를 갖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근 하나를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어? 2가 근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x-2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이라고 해서 실근과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얘가 2라는 근을 가져, 즉 x-2의 제곱 곱하기 뭐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k값을 각각 계산해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중근을 가질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한 배씩 d. 그럼 얘가 4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0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k 마이너스 1, 4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따라서 k 값은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요 케이스가 지금 x-2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x-2의 제곱 곱하기 뭐는 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잘 봐. 여기서 지금 2가 하나만 가졌지. 근데 여기서는 2가 두 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또 뭘 가져야 돼? 2라는 해를 가져야 되겠다 이 뜻이야.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식이 x-2 곱하기 뭐는 0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8k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 그럼 k가 또 1이 나와. 1 나온다고?
K 1 맞지? 아니 20에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알아. 자 그럼 잘 봐. 왜 답이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인지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 지금 K가 1 나오고 여기서 K가 1이 동시에 나왔지. 지금 동시에 1이 됐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여기가 여기가 무언가의 제곱에서 K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겨.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 되면서 X는 2라고 하는 3중근 하나만 갖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실근 몇 개 가지라고 했는데 2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 경우는 빼놓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그늘 갖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실제로 집어넣었잖아. 그럼 제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값이 2라는 근과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야. 윤수 잘 이해 안 돼? 됐어? 지금 오케이? 이해 안 되면 그때그때 얘기해라. 자, 795번으로 갈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cm씩 차이가 나는 3개의 구가 있다. 이 3개의 구의 부피를 합한 것과 부피가 같은 구를 새로 하나 만들 때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처음 3개의 구 중에서 가장 큰 구의 반지름 길이보다 1만큼 더 길다.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여기 이렇게 생긴 구, 조금 더 큰 구, 조금 더 큰 구가 있어. 근데 얘네들을 차례기라고 하자. 근데 얘네들을 다 뭉쳐갖고 하나의 큰 구를 만든대.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이 녀석의 반지름을 구하든 뭘 구하든 하나로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 세 개들은 각각 무슨 관련이 있대? 반지름 사이즈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데? 1씩 차이가 난다. 난 그래서 가운데는 요 녀석의 반지름을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제일 작은 녀석의 반지름은 얼마야? x-1이고 제일 큰 녀석은 x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만들어진 이 녀석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제일 처음 만든 것 중에 제일 큰 거보다 반지름이 얼마큼 더 크다고? 1만큼 더 크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자 9의 부피 어떻게 구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부피야. 그럼 3분의 4 파이가 똑같이 붙으니까 얘네 세 개의 부피의 합은 3분의 4 파이로 묶어서 x-1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럼 제일 큰 녀석 이 녀석은 3분의 4 파이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 쓸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그냥 3분의 4 파이 약분. 따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x 플러스 2의 세제곱은 x-1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요 녀석을 풀어주면 된다. 이렇지. 자, 전개해볼게. 그럼 좌변은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이 될 거고, 우변은 여기서 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3x, 플러스 3x, 여기 플러스 6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그럼 이거 풀면 되는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니네 이거 이렇게 한 방에 안 나와. 그래서 니네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해야 될 거야. 오케이? 야, 796번도 내가 해주지 않았어? 어? 이거 누가 질문했어? 어? 질문했니? 너 강의 안 봤지? 아 봤어요. 저 선생님 저 놀리는 거 들었어요. 강의. 내가 너 놀렸어? 네. 어?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796번 강의 있었는데 모른다고? 졸업보면 질보고 아니 어? 진호야 있었지? 너도 안 봤지? 뭐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거 설명하면서 야 니네 그림 못 그리자 책이 있으니까 그림 그리지 마까지 얘기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지? 근데 너 기억 안 나잖아. 강의 대충 보고 아니 그 아 됐고 아까 보니까 792번도 너구만 아니 그러면 그건 진짜 저 풀었어요 앞에. 아 진짜 김장 너 이제 강의할 때마다 너 이름 하나씩 넣고 중간중간에다가 뭐 자, 암호 같은 거 넣고 너 강의 반납받나 그 암호 가지고 확인해냈어. 아 예전에 진짜 그런 적 있었거든. 예전에 학원에서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 학원 자체에서 매주 연속 그 뭐야 강의를 찍어서 애들한테 서비스한 게 있었거든. 처음 중간 끝에다가 숫자를 3개를 말해. 그래서 그 숫자 3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가지고 확인했단 말이야. 어?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그거 우연찮게 그것만 들어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처음이 선생님 그럼 처음에 들을 때 보고 중간 찾고 하면 되잖아요. 어떤 때는 강의 시작한 지 한 2분쯤 됐을 때 3, 그 다음에 한 10분쯤 됐을 때 5, 그 다음에 한 17분쯤 됐을 때 마이너스 1. 뭐 그래서 그래 처음에 정수만 넣으니까 애들이 너무 막 찍어오고 이래갖고 루트 집어넣고 막 그렇게 다 했어. 어? 너 그거 봐 언제? 아이고 그림 그리기 힘든데. 자 이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정육면체 4개를 붙여놨는데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고 부피에서 건너비를 뺐으니 50이더라. 다 기억나네. 자, 난 여기 나오는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럼 부피를 구해볼게. 전체 부피는 얼마야? 야, 이 하나의 부피가 얼마야? x세제곱.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그럼 4x세제곱. 자, 건널비 구할게. 근데 건널비는 한 변의 넓이가 얼마야? x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앞에서 봤어. 그럼 면이 몇 개 보여? 그럼 뒤에서 보면 몇 개 보이겠어? 그러니까 8x제곱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위에서 보면 몇 개가 보여? 밑에서 보면? 그러니까 6x제곱이 또 있을 거고. 자, 오른쪽에서 보면 몇 개 보여? 그럼 왼쪽에서 보면? 그럼 여기 4x제곱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4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이 50이더라.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안 봤다 하더라도 아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뭐가 달라? 이게 어디가 어려워? 안 하는 거지. 일단 유형의 활용 유형의 마지막 문제에다가 그림까지 있고 일단 문제가 3줄이 넘어가. 그러니까 제낀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799번 안 해도 되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바로 상수항분의 1차원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곱하기 3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겠네. 799번. 이렇게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어?
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져. 대박. 지금 보니까 위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근이 모두 이 방정 3차 방정식 근이잖아.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알파, 베타 또 다른 무언가를 갖겠지. 그지? 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 그럼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또 다른 근은 얼마? 그럼 이게 얼마야? 그럼 1 갖다 넣어 여기다. 그랬더니 1 빼기 3 더하기 b 빼기 4는 0. b 나오잖아. b 6이네.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p다 6 집어넣고 1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4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4 0. 아니 왜 여기다? 그럼 여기는 요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지. 됐나? 여기서 알파가 그래서 어떻게 보여? 안 구해. 봐봐.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1하고 알파하고 베타였잖아. 근데 1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럼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알파 베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식인 거야. 그래서 A는 4.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A가 그냥 바로 나와준다 이 뜻인 거야. 너희한테 이문제 풀라고 하면 니는 분명히 알파하고 베타 구한다 그래본 식으로.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어? 못하지. 그래. 고시야, 너 오메가 기억나냐? 내가 너희들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열심히 하라고. 쌤, 저 설명 드릴게요. 맞아요. 설명 들었는데 기억 안 나면 그건 장애고. 아직 안 듣고 집중했잖아요. 자, 개념 원리 154, 뭐야? 187였나가? 170이었나? 170, 개념 원리 170페이지. 네가 지금 고일 걸 들으려고? 뭐라고? 오메가 기억났어요. 됐어. 아, 이게 생긴 거?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고. 때릴까는 거. 자, x세제곱은 뿔마 1이라고 하는 녀석의 허근이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수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 x세제곱은 1 혹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조금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연립방정식은 기말고사 범위이긴 한데 그래서 아니 고차방정식은 기말고사 범위일 가능성이 많은데 저 오메가를 이용을 해서 복소수에서 문제가 나와. 그 오메가를 알고 있으면 복소수에서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메가는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야. 니네가 이걸 찾기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알겠나? 자 그럼 봐봐라. 일단 첫 번째로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넘겨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일단 여기서 1이라는 근을 하나 갖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공식 갖다 집어넣어 보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결과가 나와. 그 다음 시간부터 미리 공지 안 해서 저겠는데 깜빡 잊고 있었네. 다음 시간부터 매일같이 테스트를 볼 거야. 테스트 범위는 무조건 전날 배운 수업 내용에 대해서. 통과 못하면 집에 안 보내. 제시. 문항수는 15개,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볼 거고 문항수는 15개, 커트라인은 12개. 오케이? 야, 전날 배운 거에 대해서 숙제까지 해갖고 와서 15문제 시험 보는데 그게 안 된다? 12개가 통과 못한다? 그럼 안 돼. 제시는 언제 봐?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그런 거니까 숙제 확실하게 해라. 자, 뭐 아무튼 간에 여기 보면 x는 1과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 얘가 두 개잖아 지금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얘를 그냥 따로 찢어서 2분의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나는 그냥 여기 나오는 얘를 오메가라고 쓰겠다 이 뜻인 거다. 오메가라고 쓰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쟤를 W로 읽지 않고 오메가라고 읽어. 근데 저 오메가는 지금 복소수잖아. 그럼 얘하고 무슨 관계야? 혈외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를 오메가 바라고 읽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녀석은 뭐냐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 이 녀석은 첫 번째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 하자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볼래? 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일까? 근거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가 될까? 두 근의 곱인 거니까 1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잠깐 칠까? 야,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하는 녀석은 어차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인데 얘를 다시 위를 끌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식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쭉 가서 세제곱해서 1 되는 x 값이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도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그 녀석은 1이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지 내가? 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오메가라는 소리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게 되지. 그럼 얘는 차수를 낮춰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오메가 바를 집어넣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 돼서 또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때그때 찾아서 그때그때 계산하면 시간 무진짜 오래 걸려. 그런데 사실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도 나와. 아니, 무슨 거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이 녀석 넘겨보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얘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또 근음식을 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나와. 얘도 허근이야.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거리가 찢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때도 여기는 얘네도 교과서에서는 오메가라고 표시를 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오메가랑 여기 있는 이 오메가랑 니네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경우에는 알파, 얘를 알파의 바라고 표시를 해, 사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오메가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 알파라는 놈과 알파 바라는 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찾아가 보니까 얘도 시작은 똑같아.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알파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얼마겠어요? 마찬가지로 근거계수 공격하면 2근 3이 보니까 1이 나오고,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얘도 1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근거계수 합계. 그럼 봐봐. 알파는 세제곱하면 얼마 나오겠어? 그래서 알파라는 녀석은 세제곱하면 마찬가지 알파바를 세제곱해도 그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나도 되고, 또 여기 있는 얘네들 여기다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인 거라 얘가 알파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 마찬가지 이유로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 플러스 1은 0이 돼서 알파바의 제곱은 알파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도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그때그때 찾아가는 거 되게 힘들어.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가 안 나와. 가끔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얘가 이거라는 사실을 놓칠까요? 그러면 얘는 세제곱하면 뭐 된다고? 1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세제곱한 녀석을 전체 677번 곱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 나와. 그럼 여기는 얘도 똑같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세제곱을 전체 677번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이 나와준다 이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세제곱하면 얼마라고? 그게 여기 있는 이 오메가랑 관련있는 거랑 세제곱하면 1 된다는 사실을 캐치해야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얘네 둘만 나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제곱은 또 언제 하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저기 있는 쟤를 이용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맞지?
그런데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오메가 바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오메가와 오메가 합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인 거야. 근데 얘를 노가다로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환자한다. 아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그냥 안 써도 되는 걸로 그냥 대충 쓴 건데. 뒤에 가면 얘랑 관련된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가 여기 나오는 이 고차방 정식의 시험 범위가 아닌 앞에서 복소수 얘를 복소수에 관한 문제야라고 했을 때 니네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반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안 배운 거 아닌가요? 라고 반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복소수 문제를 풀 때에도 알아놓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조금 어렵게 가잖아. 1품 같은 문제에 가면 이거를 한 단계 더 꽈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와. 1품 같은 문제, 고등사상 1품 같은 복소수 단원이야. 근데 이거를 모른 채로 풀기는 너무나 계산이 모범 답안 봤을 때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써야 돼. 계산이 너무 더러워. 근데 얘를 활용하면 되게 편하게 푼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 오메가 바 이 녀석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 너희들이 설사 저 보라색하고 노란색으로 똑같이처럼 저 내용을 외운다고 해도 그걸 완벽하게 니네 걸로 이해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면서 얘는 완벽하게 니네 걸로 만들어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문제를 봐봅시다. 우리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 12번부터 볼게요. 자, x세제곱은 1의 한 허브는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고, 자 일단 x세제곱은 1인 녀석의 합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1번 오메가의 40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20제곱 플러스 1이래. 1357. 자, 두 번째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9제곱 오메가 11제곱을 더하라고 돼 있고, 3번 문제에서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1분의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바 이 녀석을 구해. 자, 볼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오메가 세제곱을 전체 13번 곱한 다음에 오메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6번 곱한 다음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고 뒤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지. 됐나? 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그럼 얘 없어지면 얘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식이 뭐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저 얼마야? 쟤를 또 기억해야지. 여기 보면 됐어. 아, 이 녀석은 0이지. 1번의 답은 0이라는 뜻이야. 됐나?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잘 봐. 그러면 영역을 다시 써보니까 1 그대로 쓰고 오메가 그대로 쓰고, 얘들아 그럼 오메가 세제곱 뭘로 바꿀 수 있어? 1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오메가 5제곱은 뭘로 바꿀까? 이 오메가 5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 써도 되잖아.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메가 7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럼 쟤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잖아. 그래서 오메가. 그 오메가 9제곱은 1,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때 또 잘 봐. 봐봐. 자,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하면 얼마야? 0이었잖아.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하면 얼마야? 답은 얼마야? 오메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럼 또 보자. 3번. 야, 오메가 10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냐? 오메가 세제곱에 3번 곱한 다음에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오메가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3오메가 제곱을 얘를 이용하면 되면 3배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잘 봐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 썼어? 마이너스였어. 그럼 오메가 바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써도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랬더니 오씨, 야, 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둘 다 마이너스로 빼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5배의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고 분모가 또 오메가, 에? 합이네?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야. 얘들아, 되게 간단하지? 근데 니네가 저렇게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밑에는 확인 체크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빡셀 거야. 근데 절대로 오메가에다 2분의 마이너스 1분만 루트 3마이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 건 노가다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절대 금지. 물론 나중에 내년에 니네가 학교 와서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봐야 되는데 오메가가 도대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문제에서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래. 그럼 대입해서 노가다라도 해서 맞아야 되겠지. 근데 그건 시험 때 얘기야. 시험 때는 노가다라도 해. 근데 문제 풀 땐 노가다죠. 문제 풀 때 노가다로 풀어버렸다면 시험장 가서 노가다 방법밖에 기억이 안 나. 노가다가 설사 기억난다 할지라도 노가다로 풀어보지 말고 그런 다음에 나한테 질문해.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노가다밖에 안 보여요. 혹시 다른 풀이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얘는 노가다로 푸는 게 뭐가 답안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노가다로 풀지 말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라고 내가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니네가 비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왠지 느낌상 우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막 더럽게 나와.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도 풀어봐서 답이라도 내보는 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연산연습이라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답이 맞았다도 이상해. 그러면 문제 풀어놓은 거 질문할 때 체크를 해갖고 와. 그다음에 선생님 저 이거 풀긴 풀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시험 나오면 이건 시험에 못 풀어요. 혹시 간단히 푸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나한테 질문해서 니네가 캐치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문제로 가봅시다. 아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숙제는 172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린 교재를 넘어가서 175로 가볼 거야. 잠깐 끊었다 가자. 자, 다음 이어서 갈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연립방정식이라는 내용이야. 근데 연립방정식을 공부해본 적 있지? 언제? 응? 언제? 야, 연립방정식이 뭐냐?
연립방정식이 뭐야? 아니 연립방정식 배워봤잖아. 야 설아가 연립방정식 뭐야? 네. 뭐라고? 문자 두 개. 아 문자 두 개? 페아랑 어. 시계 두 개. 있는 거. 식이 두 개인 거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럼 식이 세 개면 안 돼? 아니 이렇게 해서. 자, 너희들 연립방정식 정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연립방정식이 뭔지를 일단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야.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1차 방정식도 배웠고 2차 방정식도 배웠고 3차 방정식도 배우고 4차 방정식도 배웠어. 근데 그 모든 애들의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 식이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미지수는 뭐야? x 하나만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냥 미지수의 개수 한 개고 식의 개수 한 개를 우리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한 개보다 많아지는데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같으면서 얘가 1보다 큰 경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럼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다른 경우도 나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아. 아 얘는 안 나온다. 틀린 게 몰라서 미지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없죠.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x 플러스 y는 5래. 이거 만족하는 x, y 값 몇 개이니? 몇 개겠어? 무진장 많은 거예요. x가 1 집어넣으면 y 4,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2, 4 집어넣으면 1, 5 집어넣으면 0,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해서 만 집어넣으면 뭐 무진장 많겠지. 이런 경우에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의수가 한 개인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이 과거에는 부정방정식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빠져있기는 해. 그러면 여기 위에서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같은데 둘 다 1보다 많을 때 우린 얘를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걸 배웠었어.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배웠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사실은 이 연립방정식의 풀 네임은 이런 거야. 2원 1차 연립방정식. 얘가 원래 저 식의 풀 네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2원 1차라고 하는 이 말을 생략하고 배운 거지. 그럼 잘 봐봐. 얘네들 해석해 줄게. 2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미지수가 세 개면 뭐가 되겠냐? 3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뭔지 알지? 차수. 근데 봐봐. 연립방정식이 뭐랬지?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서 미지수가 몇 개랬어? 두 개라고 했잖아. 2원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식이 두 개겠구나? 이런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연립방정식이라는 말 자체에서 미지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런 풀네임을 다 빼놓고 그냥 2원 1차라는 거 뺀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다! 라고만 공부했었다는 뜻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거 우리 어떻게 풀었었니? 풀이 방법을 두 가지 풀었는데 어떻게 배웠지? 가감법이라는 걸 배웠었고 또 하나 배웠었는데 1년밖에 안 됐잖아. 뭔지 가감법이라고 또 뭐 배웠어? 또 하나를 대입법이라고 배웠어. 근데 니네가 지금
기억 못 해냈지 저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왜? 거의 잘 안 썼거든. 거의 대부분 다 가감법만 했거든. 그지? 그러면 가감법을 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 연립방 정식이 가감법하고 대입법이 두 가지 모두로 풀리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횟수로 가감법을 했단 말이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연립방 정식 중에서 내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풀으라고 아예 그 형태를 알려줄 거야. 형태별로.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무조건 가감법이야. 이렇게 생겼어? 얘는 무조건 대입법이야 라고 내가 확실히 만들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가 바로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1차였기 때문에 가감법이 훨씬 더 편해. 그럼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1차 연립방정식들은 그냥 가감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오게 되면 배우게 되는 연립방정식이 뭘 배우게 되냐면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미수 몇 개? 자, 식 몇 개? 3개. 차수는 몇 차? 1차.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얘는 미수 몇 개야? 식 몇 개? 차수는 2차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여기는 얘도 거의 안 나와. 얘도 거의 많이 안 나와. 근데 이걸 내가 왜 썼냐면 이런 뜻인 거야. 선생님 좀 전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가감법을 풀었었어. 그치? 그 이유가 뭐였어? 1차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많이 나온다. 그럼 걔도 가감법으로 풀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2차 연립방정식은 그러면 대입법이 훨씬 더 많이 풀린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저 2원 2차 연립방정식 옆에다 대입법을 쓰지 마. 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쟤도 가감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 오케이? 그런 거니까 여기서 굳이 나누자면 여기 나오는 이 경우에 우리는 가감법을 훨씬 더 많이 쓸 것이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여기서 2원 2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x 플러스 by는 c 그 다음에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y 제곱은 c 프라임이라고 해서 자, 위에 있는 식은 몇 차? 1차. 밑에 있는 식은?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 같이 나오게 되는 2차 연립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대입법. 그럼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여기 나오는 요 1차식 있지, 1차식. 이 식을 x는으로 쭉 바꾸거나 혹은 y는으로 쭉 바꿔서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뜻인 거야. 좀 이따 뒤에 가서 예제 풀 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2차인데 1차 곱하기 2차일 수도 있지만 2차 곱하기 2차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2차식과 또 다른 2차식으로 주어진 경우.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세 번째 경우도 똑같이 2차식과 여기서 2차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나와. 근데 이 세 번째 경우는 우리 오늘 안 하고 갈 거야.
번째 경우하고 세 번째 경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요 2차식이나 요 2차식 둘 중에 한 녀석이 인수분해가 돼. 근데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두 식 모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좀 전에 선생님이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오늘 안 하고 넘어간다고 했단 말이야. 이 경우는 사실은 이 경우에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 가감법을 이용하는데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2차항을 소거해.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냥 일단 이렇게 적어놓기만 해. 오늘 안 할 거니까. 나중에 겨울방학 때 공부할 거예요.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할 거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인수분해 가능한 녀석은, 그럼 어떠한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해서 풀겠다 이런 뜻이야. 좀 이따 뒤에서 문제 보고 볼게. 그러면 잘 들어. 1차, 2차, 1 곱하기 2가 얼마야? 2.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최대 두 쌍까지 나와. 즉 x값, y값, x값, y값은 두 쌍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2차식과 2차식인 거잖아. 2 곱하기 2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최대 4쌍까지도 해가 나와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됐나? 자, 그럼 연립방정식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 살짝 설명하고 문제 넘어갈게. 문제를 풀다 보면 치환을 하는데 예를 들면 x 플러스 y를 u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해서 문제 푸는 경우들도 나와.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선생님이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차와 2차원이었으면 1차식을 배정시켜서 대입해서 풀어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나온 얘가 몇 차식이야? 제 2차식. 차수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x에 관한이라고 했을 때는 x에 관한 1차식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x는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y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y라고 분수식이 나와.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보면 계산이 아주 더러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더럽게 푸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문제를 풀 때 x 플러스 y를 u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하게 되면 여기는 이 식이 u 플러스 v는 3 u의 제곱 마이너스 2v는 5라고 해서 훨씬 더 간단한 방정식으로 바뀌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치환을 할 때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2차 빗방정식인데 1차와 2차가 섞여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차와 2차로 나오는 경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일단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나 x 곱하기 y를 통째로 치환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에서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 나오는 이 3원 1차 빗방정식 일단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차식과 2차식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내가 뺄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 가지만 체크하고 가자 이런 뜻인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177페이지에 13번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 우리 고등수학 하를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등수학 하 개념 원리 책을 갖고 오시면 돼. 사갖고 오시면 돼. 이 개념 원리 똑같은 건데 고등수학 하를 사갖고 오시면 돼. 오케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갖고 오셔야 된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스타트 할 거야. 책 없으시면 진짜 비석된다 또.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는 일단 그거 한 것만 할 거야. 한 것만. 오케이? 사실 더 많은 건 더 양이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이것도 힘든데 지금 자, 선생님은 여기서 33-2번 하나만 볼게. 지금 보니까 x-y는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되어 있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야. 자, 이거 선생님 어떻게 풀었지? 대입법이라고 하셨어. 그럼 어떻게 그랬어? 위에 있는 이 식 어떻게 바꿀까? x는 4 플러스 y라고 바꿀 수 있지. 그런데 바로 집어넣지 말고 이 식을 보니까 완전 땡큐하게 여기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x가 뭐랬어 우리 지금? 4 플러스 y 집어넣으면 얘가 4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또 이거 전개하기 아시고요. 자, 4 플러스 2y의 제곱이 4야. 그러면 4 플러스 2y는 뭐가 돼? 1만 2잖아. 그럼 만약에 4 플러스 2y가 2라면 2y는 마이너스 2가 돼서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4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라면 2y는 마이너스 6이 돼서 y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러면 이제 y 갖다 집어넣어. 그랬더니 x가 3. 갖다 집어넣으면 x가 1 해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와준다더라.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야. 뭐 그닥 어렵지 않지. 그지? 그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고 선생님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만 풀게. 지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라는 2차식과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6이라는 2차식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 인수분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는영인 식을 인수분하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럼 x 값이 뭐가 되냐? x는 2y 또는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거 다 집어넣는 얘기야. 첫 번째, 만약에 x가 2y라면 집어넣었더니 4y 제곱 플러스 2y 제곱 즉 6y 제곱은 6 따라서 y 값은 1이나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근데 x 값은 얼마야 그러면? y가 1이면 x는 2, y가 2면 x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쌍의 해가 나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그랬더니 집어넣으면 y제곱 플러스 2y제곱 즉 3y제곱은 6. 그럼 y가 얼마 루트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라. y가 루트 2면 x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그냥 루트 2. 해서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나와주는 이런 풀이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2차와 2차가 되면 최대 4개까지 해가 가능하다. 됐죠? 오케이. 자, 15번이 아까 왔던 그런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 2번만 볼게. 자, x제곱 플러스 y 불말씀 말려 들어오는 줄. 저 아니에요. 우리 집어넣은 줄 왜? 34. x 곱하기 y는 15. 그러면 x 플러스 y를 u라고 하자. 근데 x 곱하기 y는 9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x 곱하기 y가 그냥 15라고 나와 있잖아 얘는. 그러면 여기 나는 요식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건데 얘가 지금 34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근데 xy가 얼마냐? 15 갖다 집어넣으면 넘어가니까 얼마야? x 플러스 y의 제곱은 64잖아. 맞지? 그러면 x 플러스 y가 8인데 x 곱하기 y가 15가 되는 경우 뭐? 더해서 8 곱해서 15 35. 그럼 x3 y5 x5 y3. 그러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인데 x 곱하기 y가 15인 경우 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사실 이렇게 x 플러스 y나 xy 곱을 치환해야 되는 경우에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구하잖아. 그럼 여기서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오는 이 식을 y는 뭐 15, x분의 15로 바꿔서 집어넣던가 아니면 반대로 여기 있는 얘를 y는 8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2차 관계를 풀어야 되긴 하거든.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이미 여기서 치환하는 게 한 번쯤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값이 웬만하면 그냥 정수에서 빨리 구할 수 있는 값으로 나와주기는 해. 지금 얘 3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처럼. 오케이? 근데 이게 바로바로 안 보여주면 풀면 돼. 대입해서. 봐봐라. 여기는 얘가 y는 8 마이너스 x잖아. 그러면 x 곱하기 y 대신에 x 곱하기 8 마이너스 x는 15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얘가 싹 넘어가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해서 x값이 3하고 5가 나오게끔 돼 있다. 그럼 x에다 3 집어넣으면 y가 5가 나올 거고 x에다 5 집어넣으면 y가 3에서 이렇게 똑같이 3,5 마이너스 5,3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답은 구해질 거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죠. 되셨나? 자, 16번으로 갈게. 자, 연립방정식 이 녀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자, x 플러스 y는 k고요.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xy는
3 이렇게 생겼어. 야 근데 몇 차? 몇 차? 그럼 내가 최대 몇 개 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2개. 1차와 2차에서 1, 2 곱해서 최대 2개라고 했었어. 근데 얘가 지금 해가 몇 개? 한 개를 갖도록 한 쌍을 갖도록 하래. 좀 잘 봐라. 만약에 K가 숫자로 주어진다면 얘 어떻게 푸니? 내가 얘를 Y는 그래서 K-X는 대입해서 대입법을 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Y가 두 번 나오니까 얘를 X는 그럼 얘가 K-Y가 돼서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에 K-Y는 3이야. 자 풀어보니까 2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에서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2k의 y 마이너스 3은 0. 잘 들어봐. 얘가 몇 쌍의 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한 쌍. 그럼 x 값이 몇 개 나와? y 값이 몇 개 나와? 그럼 여기 나는 얘는 그냥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여야 돼? 따라서 이거 뭐예요? 이거 풀면 K값 나와준다. 야, X하고 Y가 각각 하나야. 그럼 Y가 몇 개여야 돼? 하나. 그러니까 판별식. 자, 17번 간단히 볼게. 너무 쉬운 문제야.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결정적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만큼을 x라고 하자. 그 요만큼을 y라고 할게. 그들이 이만큼이 얼마래? 13이래. 그럼 뭐가 보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지.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니? 그러면 x 플러스 y가 얼마나 되냐? 그럼 마찬가지로 y는 으로 바꿔서 대입하시면 문제가 풀리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죠. 됐죠? 자, 181페이지서부터 일단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어서 일단 안 할 거야. 그래서 일단 개념 원리는 180페이지까지가 숙제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로 가서 187페이지 187페이지에서 187번까지 188번부터는 우리 교과가 좀 외로 안 배운 거니까 거기까지 숙제 오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개념 원리를 다 풀고 가. 그럼 시험 많이 가. 더 치도 안 나갈 거야. 더 치도 나가면 니네 이제 터져. 그러니까 개념 원리는 다 풀고 가고 라이트세는 우리 지금 아까 풀었던 800요까지 풀었던 그 단원의 끝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돼. 됐죠? 자, 지금부터 먼저 푸세요.